네, 저희가 다섯 번째 섹션을 오늘 이제 Fourth J Institute Conference 섹션을 맡은 좌장 청원대학교 최경욱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섹션 다섯 번째 이제 주제는 sustainability 해서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정해졌습니다. 이제 발표하실 세 가지 이제 새 발제되는 논문의 내용에 이제 공통점을 보니 sustainable development and management 이렇게 좀 sustainability라는 큰 개념으로 다뤄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내용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원래 순서로 하면은 이제 먼저 세 번째 장승현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를 진행을 하실 텐데요. 그 내용은 이제 제목을 말씀드리면 What are the problems with the Marina Port Development Project in Korea? Phenomena, Causes and Background. 이 내용을 먼저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공유 잘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장승현 교수님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계명대학교의 장승현입니다. 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주제는 한국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의 어떤 문제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은 대한민국, 한국에서 해양 스포츠 활성화를 시키려는 정부의 가장 큰 노력이자 큰 투자, 지원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리나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된 거죠. 국내에서는 이 마리나 산업 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1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강국으로 가는 어떤 열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2010년도 제1차 마린 항만 기본 개혁을 시작으로 2차도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전국에 많은 마리나들을 건설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국가적인 그리고 지자체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요트를 쉽게 경험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예전에는 단순히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그런 어떤 시선도 좀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개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정부의 그리고 지자체의 막강한 어떤 자금적 지원 그리고 노력과 투자를 좀 고려해 본다면 과연 투자 대비 성과가 했느냐 그 부분에서는 사실 아쉬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지금 현재 마린항만 전국에 있는 지금 이 지도에서도 보이는 여러 건설된 마린 항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상,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원인, 그리고 그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배경, 그럼 그 원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배경은 무엇인지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짧게나마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마린항만 개발 사업에서 일어나는 좀 아쉬운 현상들은 첫 번째가 바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민간 투자자들 간의 어떤 갈등, 그리고 계약이 체결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중단되거나 아니면은 시민사회, 그리고 이제 지역민들 간의 어떤 갈등을 통해서 아예 사업이 이제 처음 시작하기도 전에, 마리나가 건립되기도 전에 중단되거나 아니면 마리나가 건립이 되었지만 운영이 되다가 중간에 또 중단이 되거나 이런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목적과 다르게 운영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변질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마리나는 지금 전국의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제 지원을 받았으면 그 목적이란 것은 관광객, 그리고 그 지역민들을 향한 그 요트나 마리나나 이런 해양 스포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현재 많은 그 마리나 중에서 몇몇 마리나들은 지금 여기 사진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이 실제로 부산에 있는 더베이 101입니다. 이제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은 마리나인데, 현재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솟아와 있는 것들이 실제 그 이전에 요트 계류장이 있었던 흔적입니다. 태풍이 한번 치고 계류장이 부서지면서 다시 정비를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더베이 101은 보시다시피 이 뒤에 배경 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식음료 사업이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명해진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게 송정 마리나인데요. 지금은 이제 문을 닫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역시도 초반에는 요트 마리나를 위한 시설이었는데 이제 식음료에 집중하다가 결국에 버티지 못하고 이제 문을 닫은 걸로 아는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마리나 시설임에도 실제로 요트를 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여기도 이제 송정 바닷가가 이제 서핑이 열리는 곳인데, 서핑이 열리는 곳이란 것은 이제 파도가 많이 치는 곳이죠. 파도가 많이 치는 곳에서는 이제 요트를 계류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 상식인데, 그런 것마저도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 집중하는, 레스토랑이라든지 식음료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현상은 이제 적자 운영입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국내 거의 모든 마리나가 이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서울하고 이제 1시간 거리 정도가 있는 그 인천의 왕산 마리나가 접근성도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를 보니까 건립 후에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전곡 마리나부터 해서 뭐 서울 마리나, 아라 마리나,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곳은 이제 뭐 다 그걸 민감한 사항이라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알려진 데만 해도 다들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도 한 번씩 자주 나오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국내의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의 현상들,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원인들은 어떤 거를 볼 수 있을까 하면은 첫 번째는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사회와의 이제 갈등이 있습니다. 잠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린 낭만이 개발되면서 거기에서 토착으로 계시던 분들, 뭐 보통 어민들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경관이 훼손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난다거나, 그리고 그게 살고 있는 어민들의 어떤 생존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벌어지는 일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을 빚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중단의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지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민간 투자 방식의 폐해입니다. 이제 뭐 모두들 잘 주지하다시피 민간 투자 방식은 이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아주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국가 사업에서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민간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좀 더 상업성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사유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는 이제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민간 투자 방식의 폐해를 제대로 우리가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변질되는, 처음에는 주목적이 지역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을 위한 요트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상업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들, 사업이 변질되는 그 원인이 되고는 합니다. 세 번째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미흡함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단순하면서도 당연한 원인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현상들처럼 이제 많은 마리나 항만들이
애초에 처음에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사업이 중단되는, 그리고 계속 이제 표류되는 상황들, 그리고 만년 적자를 발생시키는 것들. 이건 뭐 단순하게 다른 어떤 특정 증거가 없더라도 초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정비되지 않은 법과 제도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요트라는 것은 아직은 낯선 스포츠죠. 많은 분들이 이제 대중화를 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요트라는 스포츠는 분명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엄청난 노력으로 이제 활성화시키고 있고 그 성과도 이뤘다고 앞에 말씀드렸긴 하지만 여전히 좀 낯선 스포츠고요. 빨리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법과 제도적인 것들이 아직 덜 마련돼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뭐 요트 보트의 어떤 리스 구매도 실제 지금 어렵다고 하고요. 종합보험도 거의 전무하고 등록제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고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활체육인들 이런 사람들이 요트를 서로 중고를 구입하고 매매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지 이제 요트가 발전할 텐데 그 환경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직은 정비되지 않은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은 마리나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그것은 또 이제 사업의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현상과 그 뒤에 있는 원인도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원인들을 좀 품을 수 있는 뒤에 배경은 뭘까 제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도시 기업주의입니다. 이 도시 기업주의란 쉽게 말해서 이제 도시를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는 것인데요. 아마 도시 안에서의 이윤 창출 극대화를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린낭만 개발 사업도 그 뒷 배경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관광 산업에 이제 같이 이렇게 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린낭만 개발 사업을 국가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자체에서도 투자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큰 목표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 마리나를 관광 상품화 시켜서 도시 어떤 발전이나 부흥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도시 기업주의 안에서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도시 기업주의의 특성들, 제가 여기에 제시는 안 했지만 뭐 민간 파트너십이라든지 그리고 좀 비합리적, 비계획적, 투기적 개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도시 공간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장소 정치 경제가 이루어진다는 점, 뭐 이런 특성으로 봤을 때 마린낭만 개발 사업도 여기에 속한다. 저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기업주의로 그 배경, 근원적 문제를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제 실제 사업이 시작될 때 아무래도 성장과 경제 발전에 집중하면서 사업이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던 감이 있습니다. 아직 정비되지 않은 제도와 법들이 있었는데 그대로 이제 그것을 안고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속전속결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뭐 이해 당사자들 간의 어떤 소위 말하는 사업 진행에 있어서의 민주적 합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것이 결국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의 지금 현재의 문제들을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사실 대단한 해결책이라기보다 제가 그냥 마지막 결론에 이제 세 가지 제안으로 이제 넣어봤습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이제 민간 투자 사업 관리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투자 사업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은 민간 투자 사업을 없애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아직 그 허점들,
허점들이 있는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이죠. 민간에 너무 키를 쥐어주고 어떤 상업적 이윤 추구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그 규정을 잡을 수 있게끔 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둘째로 관련 법과 제도들 여전히 풀어야 될 것들이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라도 빨리 파악을 해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사실 이거는 몇십 년 전부터 바꿔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셋째로는 대부분의 문제가 저도 분석해서 본다면은 과정의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아까 현상이라든지 거기서 보면은 뭐 주민 간의 갈등,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대부분의 과정의 문제였다. 그럼 과정을 바로 잡는다면은 어느 정도 해결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봄으로써 저는 좀 수평적인 어떤 협의, 이런 것들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 봤을 때 협력적 거버넌스를 좀 활용해서 사업을 좀 진행한다면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오늘 발표해주신 우리 장승현 교수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순서가 좀 원래 세 번째인데도 제일 먼저 하시게 돼서 네, 좀 마음의 준비를 조금 못하셨다가 갑자기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흔쾌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지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세 가지 그 원인과 현상, 원인, 그리고 이제 배경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세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래 이제 저희가 발표를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제 같이 토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걸로 이제 계획을 했었으나 조금 들어오시는 발표자분들께서 조금 늦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두 번째 발표하실 우리 호원대학교 김점남 교수님께서는 지금 들어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먼저 발표를 또 하고 그렇게 또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원대학교의 김점남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내용은 A study on the potential of KESG management on a sustainable personal happy life and community formation based on 홍익 아이디올로지 이렇게 해서 네, 홍익 사상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개인의 행복한 삶과 공동체 형성에 대한 KESG 경영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렇게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김 교수님 혹시 화면 공유 가능하십니까? 네. 아까 우리 최경옥 교수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제목이 좀 깁니다. 네, 이렇게 하겠고요. 콘텐츠는 연구의 목적의 필요성, 내용 범위, 여기는 제가 학생들 했던 거는 개인 학생들 사진이 있어서 좀 많이 빼겠습니다. 기대효과, 논의 및 결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연구의 목적, 우리 ESG 개념 요즘에는 이제 핫하게 갖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environment, social, 그다음에 governance인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뭐 탄소 배출 무슨 개정 많이 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이라는 전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governance는 대부분 지배 구조라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투명 경영, 네, 를 기반으로 좀 앞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의 메인은 아마 요 소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ESG 경영은 사회공헌이나 마케팅 이런 거에 굉장히 부수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기업이 존재하느냐 마느냐 그런 건데요. 저는 여기다가 본업과 밀접히 연계를 시켰어요. 그래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기업 생존의 문제이다. 그래서 현재는 대기업 위주로 돼 있고 중소기업도 지금 많이 배우고 있지만 너무 명확한 기준이나 뭐 측정 도구 같은 거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평가나 특히 관리 부분이 아마도 아직까지 혼란스럽지 않나 그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핵심이 한마디로 줄여봐라. 그럼 뭐예요? 착하게 살자는 거잖아요. 더불어서. 결론은 착하게 살자. 더불어서.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요거를 집어넣었어요. 이제 저와 같이. 근데 결론은 ESG 경영은
같이 공존하고 상생하면서 가는데 핵심 가치를 알고 그러면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그런 걸 뽑아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홍익사상이라는 걸 집어넣어봤어요. 홍익사상.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갖다가 제가 KESG로 명명을 했고 중요한 것은 개인이 뭐 어린 시절만 행복한 게 아니라 지속적인 삶하고 그게 공동체와 같이 행복을 해야지 내 개인만 행복한다. 우리 가정이 불행하고 이웃이 불행하고 그러면 행복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홍익인간 기반의 이걸 KES를 명명을 해서 정말 개인의 삶과 공동체가 어떤 조건을 갖출 때 행복할 수, 가능하고 영원히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화두를 끄집어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뭐 홍익인간 그러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인간인데 인간 하나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인간 세상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우리가 그 출처에도 머리를 들어서 잘 아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홍익인간 이화세계 고로 대화 제세 이하란 이거에 포인트를 두고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너무 인간위주가 아니라 우주의 자연 만물, 천지간에 존재하는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홍익인간 이화세계인데 우리는 지금 계속 홍익인간만 따지고 있고 2021년에는 뭐 국회의원님이 너무 홍익인간 말 쓰지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뭐 신화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스피릿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인이 아마도 더불어 지금 ESG 경영과 묻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기본 교육법에도 홍익인간 이념하려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인류 공정 이상을 실현한 데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엔바이런먼트 문화의 힘과 요 사회적인 거를 의미하고 소명의식, 가치관 아까 핵심 가치를 이제 하는 게 있고요. 요건 저희하고 학생들하고 했던 그런 건데 실제로 잠시만요. 제가 여기 한 번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화면 공유. 음, 이용 혹시 아니 잠깐만 이거 화면 공유 화면 공유 혹시 그 화면이 공유가 됐을까요? 네, 교수님 화면 지금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 기관으로부터 이번에 돈이 꽤 몇천 들어와요. 그럼 그런 교육을 시켜왔다면 저기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굉장히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우리들이 KESG 해갖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사를 누르면 나오겠죠. 우리 학생들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행복을 측정을 하고 이타심을 기르게 이제 그런 정도로 쭉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전도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보고 지금 한 800여 명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건 좀 내려놓고 다시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어, 음, 잠시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KS를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갖고 이제 이런 것들 계속 활동할 때 사례가 있고요. 제가, 의외로 옛날에 펄벅이라는 작가가 우리나라에 와갖고, 야, 니네 나라 사람들은 왜 소달구지에다가 저렇게 짐을 싣고 가냐? 저 소에다가 싣지 않지 그랬더니 소도 생물인데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는 문화의 힘이 대단한 나라다고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보니까 제발시아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샘 리차드 교수님이 아주 막 칭찬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인류 대재앙을 맞을 유일한 국가가 누구냐 한국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그 공감대를 하고 자부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중심 사회라서 예전부터 임금이 백성들이 불편하고 그러면 암행어사도 나가가지고 막하고 그래가지고 참 그런 공덕이 준상이 잘 돼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 교육은 뭐 과열돼 있다 그러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교육에 있으면 거침없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애들이 뭐 엔제 세대 어떻게 저쩌니 하더라도 다른 나라, 동남아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공익을 준수하려 그런 사람들이 많다. 뭐 대통령도 바꾸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니까 문화의 힘이 있는데 소프트 파워 국가이다. 우리 예를 들어서 뭐 K-팝, K-드라마 이런 거 많이. 그래서 나 이렇게 다른 나라 그 이제 쭉 이렇게 학자들 얘기를 더 보다 보니까 멀리 펄보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얘기해 주는 데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앞으로 환경적인 부분도 할 수 있는 문화의 힘을 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자부심을 갖게 됐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지금 드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홍익인간 사상이 사실은 매슬로우의 제일 마지막 단계이 뭐예요? 이타적인 경지까지 가는데 정말 초월적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 연구는 이거예요. 사회적 가치가 하는데 더불어 이렇게 사는 일을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고 사람들은 그런 정신이 우리나라의 그 혼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 창출도 뭐냐면 내가 밥을 못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일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경제적 활동도 가능하실 때 아마도 이런 지속적인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또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산미를 갖고 해요. 뭐냐면 항상 수업 시간에 짧게 3분이라도 의미 있는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영상을 주고 그다음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흥미. 그게 나중에는 뭐냐면 흥미를 갖게 되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더 확대되고 자기 주도적인 공부도 하고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업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갖는 거, 그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너무 힘이 붙인 일은 하면 단편적으로 끝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연구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회적인 부분에서 호기 사상이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줬을 때 인간은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게 핵심 되겠고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 갖고 있는 게 또 뭐냐면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 같은 K-드라마,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것도 홍익세상에 나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늘에 우리 예전부터 하늘 무서운 줄 모르나 뭐 하늘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행복 공동체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땅이라는 그런 거에서 다 모든 걸 포용하고 서로서로 결국은 긍정심이 자본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그다음에 사람 서로 우리는 남을 배려하고 이타심.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우리 손욱 회장님 저랑 같이 하는 운동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거를 보면서 맞아. 내가 저래서 홍익인간을 기반으로 해서 KES를 꼭 해서 한번 논문 한번 써봐야 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행복금이라고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삶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미 있는 삶을 주장하고 이제 선행도 하고 아까 학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ESG 경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뭐냐면 인간한테는 행복한 삶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ESG가 추구하는 거나 제가 하고자 하는 KES 정신 홍익인간 기반이나 다 행복한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게 그 포인트라서 제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긴 거죠. 착하게 살면 나쁘게 하지 말자. 이것까지 됐는데요. 제가 아직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우리 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아까 내러티브 뭐 해갖고 이제 지금 그거 하는 거 10년 동안, 12년 동안 제가 학생들하고 했던 운동 중에서. 근데 요런 거, 그 학교 대행해서 이거를 선포를 하고 이거 목표 설정, 뭔가 측정하고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을 가지고 계속 제가 KES 그 스프레드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풀어나가야 될 게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제가 연구 방법에서 조금 많이 생략한 게 학생들 얼굴하고 많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참고로 감사 나눔 신문에 들어가면 제가 꽤 많이 그런 길을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또, 한국 메타버스 신문에도 또 그런 걸 비슷하게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연구하는 거를 좀 선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해서 논문을 마저 정리할까 생각 중입니다. 주말에도 제가 수업이 있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컨디션이 좀 그래서 여러모로 매끄럽지 못한 진행을 해서 제주 죄송하고 조언을 좋게 저한테 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사실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진짜 감기 증상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김 교수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연구 자료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지금 사실 갑자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앞에서 어떤 섹션에서는 AI 생성 AI 뭐 챗GPT 다양한 이제 뭐 AI 개발 이런 로봇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점점 우리가 개발 또는 어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근본적인 우리의 인간의 삶의 행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근본적인 그 모습을 향해 가야 되는데 너무 경제적 안정, 그리고 취업. 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쵸?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그냥 주위에서 이 안정적인 삶에 떠밀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젊은 학생들을 보면서도 또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정말 근본적인 행복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많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네, 일단 우리 두 교수님께서 연구 자료 발표 잘 해주셨고요. 지금 원래 첫 번째 발표하시려고 했던 우리 경상 네, 국립대학교 방원석 교수님 혹시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그죠? 네, 예, 지금 그 줌 프로그램에 좀 문제가 생기셔가지고요. 예, 네네. 예, 예. 요거는 뭐 다시 네, 세션을 추가해 뒤에서 다시 하든지 이렇게 조금 하고, 예, 네.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 섹션에서 두 개의 연구 논문으로, 연구 자료로 이제 발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오픈해서 좀 자유롭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구자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교수님 계실까요? 네, 네. 조홍재 교수님, 네, 아유,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오 세션에서 ESG와 관련된 문제, 또 KESG, 이 홍익인간, 홍익사상을 KESG하고 연결시킨다는 그 생각을 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승연 선생님이 말씀하신 마리나항 개발 사업, 이게 이제 두 개를 제가 그냥 묶어서 코멘트를 좀 하고 질문을 하나 좀 드릴까 싶습니다. 그 원래 ESG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통상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environmental하고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역 사회와 또는 국가 사회와 같이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올바른 경영 방식이고 책임이다. 그리고 가버넌스라고 하는 뭐 윤리 경영, 뭐 내부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발표하신 선생님은 상당히 획기적인 사고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통상적인 우리가 ESG 개념하고 여기서 이제 착하게 살자, 나쁘게 살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관련성을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물론 초기 단계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뭐 질문이자 코멘트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장승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마리나항 개발 사업의 문제점이 ESG와 관련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우리의 SDG라고 하는 지속적인 개발 목표와 관련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것을 또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조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김점나 교수님 먼저 그러면은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소리가 나오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님, 어,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 개인한테는 우리가 인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데 행복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행복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갖고 있는 그 스피릿 정치를 가지고요. 행복한 일도 직장 생활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표범이 그 10년 동안, 12년 동안 같이 해왔어요. 그런 활동을. 그래서 그 학생들의 이제 그런 내러티브 질적 탐구를 어디다 좀 집어넣을 건데요. 근데 다 얼굴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많이 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올 때부터는 저랑 만나서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의미가 있고 자기 일에 재미를 붙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선행을 좀 주로 많이 했어요. 감자 얘기도 쓰고. 근데 여기다가 제가 감자라는 걸 빼는데요. 얼마만큼 그런 세 가지 항목이 예를 들어서 어 자기가 감사하는 감사 얘기도 적어보고 선행을 하고 또 남한테 이타적인 일을 하고 위해서 얼마만큼 본인이 자존감도 느끼고 이런 거를 느낄까 해서 그 데이터들을 좀 집어넣을까 봐 너무나 광범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한 내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행복한 마음도 가져야 되고 행복한 직장 생활도 가져야 되고 일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그 정신부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주소는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하여튼 그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그 고유의 그 홍익이란 정신을 조금 요즘에는 너무 홍익인감을 하면 학생들이 너무나 거부감을 느껴갖고 너무한다, 이유의 날 이렇게도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 홍익인간 정신이 결국은 ESG와 같이 가는 건데 경영이라는 게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개인한테도 삶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인데 연구 방문 쪽에서는 나중에 좀 논문을 한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뒤쪽 코멘트를 좀 집어넣을 예정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잠깐 화면 공유 해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그리고 이제 장승현 교수님께 질문 받았던 내용을 네, 답변을 해주시면 혹시 저도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같이 좀 질문 들으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아, 네. 예. 우리 장승민 교수님 그 발표 들으면서 이 스포츠 산업이 이게 사회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에서 매우 또 의미가 있었고, 더군다나 제가 이제 해운대 더베이에 가서 정말 그 경험을 한번 또 있었기 때문에 또 궁금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더베이에서 이 유람선 타는 것은 좀, 어, 합리적인 가격에 또 흥미로운 경험이었고, 이 서비스 또한 또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다리는 장소에서 뭐 생수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은 사실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몰랐던 부분이지만 이제 이제 스포츠 경영으로 보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간이 지원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교수님 발표를 듣고 처음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 국가 지원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공공재로서의 성격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교수님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는 만약에 어떤 지원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떤 시장 경제의 냉엄한 판단을 받아서 기회비용을 활용하는 것이겠지만 국가의 지원이 있다면은 살짝 다른 개념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어떤 이런 흥미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많은 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라면 초기에 이제 마리나 사업이 잘 정착된 주요 선진국, 그러니까 마리나 사업을 처음 했던 그런 선도국들을 살펴보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께서 뭐 경험하시거나 혹은 잘 알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우리 앞서 우리 조홍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좀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질문 두 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요. 제가 저번에 안 그래도 다른 컨퍼런스 가서 ESG 경영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대강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알고 있는데 마리나나 이 요트 해양 스포츠 산업들은 보통 이제 환경 친화적 스포츠라고 보통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지금 어떻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걸 신경 쓰기에는 아직 사업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보다는 뭐 성장해가지고, 아주 잘 이게 돌아가서, 운영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지금 환경적인 문제, 그거는 모르겠고, 아무래도 아까 제가 그 마지막 해결책으로 제안을 했었던 이제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것이 이제 좀 연관성이 있겠죠. 지금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은 다들 그 지자체와 정부의 조금의 어떤 지원들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사용하려면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게 사실 비용이 엄청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나 정부들이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 공간 자체는 사유화하기 어려운 공간이죠. 우리가 부산에서도 뭐 특정 아파트들이 지어지면서 과연 이 특정한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좋은 뷰, 그 이제 모래사장이라든지 바닷가 뷰를 독점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다를 즐기는 것은 분명 어떤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생겼던 문제들은 국가에서 민간 투자 사업을 진행을 해서 이거를 넘겨버리게 되면 이건 너무 당연하죠. 기업은 이윤 창출의 극대화가 목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거를 제재해주는 국가적인 안에 기구들 아니면 그것이 제도라도 법이라도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되다 보니까 지역을 사는 사람들, 무언가 그 공공의 시설들, 장소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관광객이든 그 지역민들을 위한 어떤 복지, 서비스, 이런 걸 제공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도 실제로 다시 재정비를 해서 이제 현대산업개발에서 크게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마리나를 재정비하려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기업에서는 호텔을 더 늘리고 이제 계속 자신의 어떤 이윤 창출을 위한 비중을 계획보다 더 늘리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지역 사회에 있는 다른 뭐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10년 넘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쉽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들은 요트 산업, 마리나 산업이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실제 시장 구조가 거의 뭐 매년 조사가 나오는데 얼마 전에 이제 2021년도에 한 106억 달러, 이제 14조 원의 어떤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뛰어들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환경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문화적 토대가 없이 위에서 내려주는 하향식 구조의 어떤 사업 진행 방식은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다. 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딩기 요트, 작은 요트를 즐기면서 문화적 토대가 마련되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것을 국가에서 이제 받쳐주는 거죠. 서포트해주는 식으로 이게 탄탄하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제 요트를 즐길 줄 모르고 물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즐겨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제 위에서 마리나 시설을 짓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일어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유럽의 이런 사례들을 뭐 지자체나 이런 보고서들을 보면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사실 거기서 간과하는 부분이 제가 논문에서도 제 논문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왜 문화적 부분들을 간과하느냐. 문화적 토대 안에서 이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신경 써달라.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제가 논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그 마리나 항만 개발에 대해서 발표하실 때,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삼면에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나 항만이라는 거의 개발 사업이 사실 제가 있는 곳이나 주변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지역에만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뭐, 그 부산 쪽이나, 예, 또는 경남, 요 아래 남해 쪽 이쪽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그런 지역적인 그 주민들과의 협업이 없으면 분명히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정말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는 것이냐.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닌데 예, 뭐 관광 산업이다 또는
그냥 발전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표면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 잘 되려면 지역 주민들이 분명히 거기에서 얻어지는 뭐 경제적인 활동에도 도움이 돼야 되고 또 환경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환경은 제가 봤을 때 도움이 될 것보다는 파괴 쪽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 주제에 저희가 충분히 현상적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또 비판적으로도 바라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이 낯선 스포츠,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요트라는 것이 좀 화려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또 어떤 특정 계층에게만 좀 주어져 있는 제한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대중화되는 부분이 조금 확실히 외국과는 다르다. 그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다른데 해외에서 잘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하자. 이런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도 이번에 발표하시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또 이 주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또 소중한 자료도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또 저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 두 교수님과 또 다른 교수님들께도 너무 함께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섹션 5 섹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섹션 이제 6섹션은 4시 15분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계속 이어서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다음 일정 있으신 분은 내일도 또 이어서 계속 세션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 또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